자, 이 책은 대박이에요. 진짜 아니 이렇게 다 적혀 있다고? 아니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 왜냐면 박보미 TV. 박보미 TV. 다음은 중급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초급자 루틴을 열심히 지키신다면 점점 더 중급자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급자가 되시면 이제 우리는 폰과 귀가 아니라 글과 공부의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폰과 귀는 플러스예요. 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그렇죠. 디폴트. 그렇죠. 초급자 이거는 깔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겁니다. 중급자 루틴. 어떤 걸 더 더하면 될까? 짠! 아침에 눈 뜨면 이제는 장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뒹굴뒹굴 거리면 안 돼요. 미국 장을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미국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앱은 investing.com. 이게 프로 버전도 있어요. 좀 더 본격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구독해가지고 기능을 많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investing.com 따로 로그인 없이 바로 보실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지수만 누르면 웬만한 국가들의 지수가 그냥 이렇게 뜨거든요. 심지어 디폴트로 들어있는 게 되게 볼만해요.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쭉 봐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 그리고 일본, 호주 다양하게 있죠. 자,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미국장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루틴이 되겠습니다. 초급자 때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이제는 미국장을 확인하는 게 출발인 거죠. 자, 중급자가 출근하면서 여전히 손경제, 여전히 한경코리아 마켓. 자,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TV입니다. 모닝 브리프. 이거는 제 개인의 취향이 좀 많이 반영된 거긴 한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증권 내부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마 사내 직원분들과 업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닝 브리프를 하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진짜 좋아요. 하지만 초보를 위한 배려는 사실 안 되는 영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중급자잖아요. 조금 더 본격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모닝 브리프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계속 보면 어차피 하루에 진짜 3, 4개, 많게는 5-6개의 기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들으면 또 흐름이 안에서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KT다 이러면 KT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로서만 알았지 투자자로서 KT에 뭘 알아야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리고 KT 이런 게 환경코리아 마켓에서 언제 나올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TV를 보시게 되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면 여러분들 KT는 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주파수가 뭐 얘기가 되고 있고 6G가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중급자에게는 아주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근하면서 손경제, 환경코리아 마켓 들으시고요. 뭔가 진짜 나는 오늘 본격적으로 기업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하나TV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중급자가 장 시작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가격을 확인하는 거. 무언가 투자를 하고 계실 거니까요. 지금 옆에 그림 보이는 거는 카카오에서 만든 증권 플러스 앱인데요. 요거는 사실 카카오 로그인이긴 한데 거의 로그인 없는 것처럼 쓸 수 있어요. 관심 종목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넣어 놓기만 하면 그 밑에 바로 관련된 뉴스 공시가 떠요. 그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위에 종목 리스트가 뜨고 드래그하면 밑에 바로 그 기업들에 대한 뉴스 기사들만 추려져서 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뉴스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게 오른 게 있고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이유를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또는 뉴스 탭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카카오 증권 플러스 앱은요 밑에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가격을 확인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가격을 만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 뉴스를 보는 방법은 증권 플러스에서 보거나 토스증권,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증권사의 MTS 등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즉 보유 기업의 가격과 뉴스, 이게 바로 중급자의 루틴이 되겠습니다. 투자할 때 장중에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중급자면은 이제는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해야 돼요. 이제 ETF를 넘어서서 물론 ETF를 하셔도 되는데 좀 중급자로 넘어가고 싶다고 하시면 개별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도 높아지고 공부가 좀 더 본격적으로 바뀌죠. 왜냐면 ETF만 살 때 해야 되는 공부와 기업을 살 때 해야 되는 공부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개별 채권과 개별 주식 등 이런 개별 자산들의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개별 자산들을 활용해서 포트를 한번 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면 국채를 개별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도 이제 금형물로 사는 거죠. 막 ETF가 아니라. 그 다음에 주식도 개별로 사는 거죠. 여기 안에 몇 개 나눠가지고 비중까지 정해가면서 그렇게 짜보시고 ETF 포트 짤 때 펀드 ETF 앱에서 ETF 포트 관리하기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맞다, 영상도 있어요. 저기서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툴 기능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앱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기입을 위한 아예 시트 같은 거 만들어 두시고 관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쓰셔도
되고 X를 쓰셔도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장중에 틈날 때 들어가가지고 하는 중급자의 루틴이 되겠습니다. 자, 중급자가 자기 전에는 중급자 퇴근할 때는 없네? 당연히 들어야죠. 아, 이제 당연히구나. 하긴 아까 그거 다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출근길이 웬만큼 길어도. 웬만큼 길면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사실 2배속으로 듣긴 해요. 그래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성경제 배속 올리면 괜찮아요? 좀? 성경제는 근데 좀 집중해야 돼서 1.5로 듣고 있어요. 근데 임현우 기자님은 2배속 괜찮던데요. 괜찮아요. 원래 말을 좀 천천히 해주셔가지고 오. 2배속 딱 좋아요. 그래서 본 목소리를 몰라요. 속도감 있고 텐션이 높다라고 느끼죠. 맞아요. 왜냐면 배속을 돌리면 톤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근데 유튜브 생태계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박고미 TV도 처음 시작했을 때 말 되게 느렸어요. 지금은 제가 목소리가 톤은 낮다고 하더라도 말 자체가 되게 빨라졌는데 유튜브의 생태계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중급자가 퇴근할 때는 당연히 들어야 되고, 자, 자기 전에 뭘 봐야 되냐?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개별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의 특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세미나 공부를 찾기가 은근히 어렵거든요. 제가 증권사 들어가 있을 때도 그게 담당 섹터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가지고 신입사원들한테 업종 기초를 해줬는데 그게 거의 평생 써먹어요. 평생. 그게 없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TV 안에 그게 있어요. 자, 지금 밑에 보이시는 이렇게 생긴 썸네일입니다. 이게 아마 재생 목록에 가면 있을 거예요. 기초 세미나라는 걸 찾아가지고 들어보시면 반도체, 조선, 인터넷, 음식료, 엔터 이런 식으로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무엇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말 쫙 훑어줍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보셔야 되고요. 여러 번 보시는 것도 좋을 정도로 필수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놀라운 거 이것도 업데이트 해줍니다. 2024년 업데이트 해줬던데요? 그러니까 맞죠. 그런 거 보면서 우와 너무 좋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이 소중한 자료를 거의 안 봐요. 이거 진짜 귀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 심지어 이거 안 본다고 내릴까봐, 언젠가 채널 리뉴얼하다가 없어질까봐 이거 다 다운받아 두고 있다니까요.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꼭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중급자에게 추천드리는 방법 하나는요, 시중에 요즘에 정말 많은 스터디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기업 분석 스터디를 꼭 찾아서 가셨으면 좋겠고, 기업 분석 스터디에 가면 발표를 꼭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참여하셔가지고, 어쨌든 본업이 있으신 분이니까 기업 분석 3달에 한 종목 골라가지고 요거를 최대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분들이 오히려 많은 스터디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셔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발표를 한번 해보신다면 그게 진짜 큰 공부가 됩니다. 공부 차원에서 이거는 수익률, 종목, 피킹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부 차원에서 그냥 뻔한 거여도 되니까 발표를 하시는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수 많은 데는 사실 좀 부담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초보분들이 그래도 모여가지고 하는 스터디가 많이 있는 걸로 아니까 그런 거 꼭 찾아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는 아쉽게도 지금 잠시 중단 상태입니다. 시즌 종료하고 약간의 휴지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하게 되면 공지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께 그리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안재강 기자님의 대기만성 환경코리아 마켓 안에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생 목록 들어가면 바로 있죠. 거기에 업데이트 될 테니까 그거 눌러가셔가지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자, GS, 파르나스, 이거면 GS 리테일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은행주, 그리고 이거 롯데, 뭐 이렇게 기업 하나 뜻 콕 지어가지고 기피 해주는 거, 이거 진짜 큰 도움 됩니다. 우리가 막상 특정한 기업들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 알려주잖아요. 지금 현상만 많이 얘기해주는데 그 기업의 과거에 대해서 정말 정리를 잘해가지고 알려주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전부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기업 공부할 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짧아서 진짜 보기 좋아요, 이게. 이제 중급반 정도 되신다면 진짜 이런 거 많이 보는 게 정말 필요하죠. 다음은 중급반 투자자는 자기 전에 유튜브를 여전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우리가 잠들기 전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제 채널 당연히 들어있고요. 이건 여기는 제 채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채널의 특징은 정말 쉬운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중급 난이도에 맞는 영상들을 좀 추려가지고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거 좋아요. 만약에 목돈 관리하고 싶다. 박고미 목돈 관리 치면 다 나오잖아요. 관련된 거 몇 개 나오죠. 우리는 저변을 넓게 만드는 게 그래도 제가 추구하는 바여가지고 다행히도 진짜 넓긴 한 것 같아요. 박고미 연말정산 쳐도 나오고, 박고미 연금저축 쳐도 나오고, 심지어 막 청년도약 계좌 이런 것도 있고. 궁금한 거 앞에 박고미를 치면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키워드 됐다는 건 되게 좋네요. 자, 그 다음 슈카월드 채널 여전히 다양한 걸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상식이 다 같이 늘어나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IPTV 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으나 계속 반복해서 돌려봐도 좋을 만큼 여기는 정말 좋습니다. 완전 유익하고 완전 찐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주식을 사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개별 주식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분들에게는 진짜 보물 같은 곳이죠. 배울 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네, 심지어 제가 얼마 전 출연해가지고 이제 영상 더 많이 다양하게 올려달라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많지 않은 것 빼고는 모든 걸 충족할 만큼 진짜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너무 유명하죠 다. 김작가 TV 채널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도 정말 듣기 좋게 잘 정제된 대사와 촬영 환경과 그런 게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 하나하나 만들 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가 느껴질 정도예요. 그만큼 정돈된 영상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봐주시면 너무 좋고,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중급자라면 금융 다큐들 한번 쭉 훑어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EBS 다큐나 KBS 다큐라고 아예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쭉 정주행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이런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다 대고요 최현철 대표님, 그리고 박영호 선생님, 박성진 대표님, 홍진세 대표님, 자, 이런 분들 다 가치 투자자들이잖아요. 저는 가치 투자가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투자관을 다지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 이름을 검색해서 나오는 영상들을 쭉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산운용사를 꾸려가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한데 지금 나오기 힘들어요. 이 유튜브랑의 생태계가 좀 안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예전 영상이라도 그런 걸 보시면서 투자론을 가지기에는 정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채널들이 있었고요. 자, 자기 전에 책도 읽어야 됩니다. 조금씩 아까 20페이지 읽었다면 이번에는 30페이지씩 초급자 대비해서 페이지 수를 많이 높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책이 좀 어려워가지고 30페이지 읽기에도 약간 벅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30페이지씩 곱씹어서 읽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 읽으셔도 한 달에 두세 권씩 읽어지니까 충분히 좋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돈 뜨사,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의 책, 그 다음에 피터 린치 선생님의 월가 영웅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 바이블. 자, 워런 버핏은 직접 쓴 책은 없지만 그 말이 담겨있는 책은 많아요. 그 중에 이 책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현명한 투자자, 요거는 중급자라면 이제 읽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모든 거를 이 중급자 단계에서 일단 겪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눈으로 읽어서 뭔 소린지 몰라도 일단 읽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한번 또다시 읽을 날이 올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찾아봐야 되는 날이 옵니다, 진짜. 그러면 그때 또 두 번째로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너무 어려워했다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읽혀요. 그죠. 읽을 때마다 다르죠. 읽히면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인데 내가 이해를 못했었네 하면서 한편으로 내가 그전보다는 성장했구나 하면서 읽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깨달음도 같이 습득을 하고 그렇게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 진짜 소름 돋는 게 현명한 투자자 있잖아요. 한참 지나서 읽잖아요. 그 한 문장 속에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최근에 내가 느꼈던 막 그런 점들이 저 오래된 책 속에, 그것도 번역이 된 채로 한 줄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 거 볼 때 소름 돋고, 이게 투자라는 게 어찌 보면 정말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겪는 단계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읽어주셔야 되는 책, 바로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정말 보물 같은 책입니다. 한국형 가치 투자. 최현철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요. 자, 이 책은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 적혀 있다고? 아니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 왜냐면 저렇게 단계별로 4단계까지는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와 진짜 어렵다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이제 저 책이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같은 얘기를 한국 기업을 예시로 들어서 말을 해주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따라하긴 어려워요. 막 촉매를 찾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내용 이해가 진짜 쉬웠어요. 맞아요. 좀 더 놀랍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컨셉으로 적혀 있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있다면 거의 이제 외국 사례잖아요. 근데 내가 맨날 보던 그런 기업들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그대로 들어있는 데다가 심지어 가치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시면서 배우셨던 노하우를 정말 쉽게 다 적어주셨어요. 너무 많은 걸 적어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이 책은 이제는 현명한 투자자에 견줄 수 있는, 근데 놀랍게도 최현철 대표님이 현명한 투자자 읽고 띵 하셨다 했거든요. 이 책이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한국형 가치 투자라는 책이 앞으로 미래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띵 해주는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물론 국창이 너무 안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뭔가 못 느끼실 거예요. 아마 지금은 너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나중에 되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 책이 현명한 투자자 같은 책이 돼줄 거라고 믿고요. 저도 열심히 투자 경험을 좀 더 익히고 다양한 투자 많이 하고 해서 나중에 저런 책을 만들고 싶어요. 띵 하는 책. 화이팅. 화이팅. 자, 중급자의 월간 루틴입니다. 중급자는 월 바뀌면 뭘 하면 될까요? 가계부는 당연히 써야 될 거고요.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많은 거를 투자하고 많은 거를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큰 틀에 비중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환율을 보면서 해지된 거, 안 된 거 이런 거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달러를 가지고 계시다가 충분히 많이 올랐다면 지금 타이밍에 엔화로 바꾸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 같은 것들도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이 되겠죠. 최근에는 해지로 안 바꾸는 게
당연히 계속 나왔고 엔화보다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았어요. 그만큼 최근에는 계속 똑같은 매크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매달 점검을 해보면서 나중에 바꿔줘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야말로 이런 점검을 해주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보시면 수많은 구독자분들, 수강생분들이 만들어주셨던 그런 다양한 포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오래 지난 거는 빨갛게 수익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최근에 만든 거는 막 수익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포트들 전부 다 만들었을 때는 별로 다 안 좋았어요. 이게 희한하게 만들고 나면 그 딱 시기에는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막 움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되고 빨개지고 수익이 누적이 되는 그게 바로 자산 배분의 힘이니까요. 그런 걸 느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여기서 점검이라는 건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크리티컬한 게 없는가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죠. 최근에 있던 포트를 딱 보면 지금 점검해야 될 건 리츠가 상당히 많이 반등하다가 다시 너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의 영향이 아니라 이게 지금 침체 영향까지 받는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리츠 ETF나 리츠 상품들이 이게 진짜 크리티컬한 일이 벌어진 것인가, 내가 종목을 아예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일까에 대한 점검을 좀 해줘야겠죠. 자, 중급자의 연간 루틴입니다. 중급자도 리밸런싱을 해줘야 됩니다. 개별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리밸런싱의 작업은 해줘야 되죠. 이거는 비중을 맞추는 작업이 되니까요. 1년에 한 번 내 생일에 개별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하더라도 리밸런싱 정말 중요한 행위니까 꼭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총 참여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총은 어차피 시즌 되면 우르르 할 거라서 그 중에 내가 꼭 가고자 하는 주총을 미리 골라가지고 연차를 써놔야겠죠. 그리고 밑에 보이는 것처럼 주총 가가지고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장이 좋을 때, 주가가 좋을 때 주총 분위기와 안 좋을 때 주총 분위기 다르거든요. 그걸 느끼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내가 오랫동안 투자하고 기다렸다가 수익이 많이 난 회사에 주총을 가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될 때는 사람들이 계속 투덜대. 화나 있더라고요. 그죠? 저 처음 가봤잖아요. 어떤 분이 너무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따로 얘기를 나누자 할 정도로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나서 가면 분위기 좋잖아요. 내년은 또 다르겠죠? 자, 그런 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투자를 하는 본질을 좀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회사가 잘 되면 주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면 주가도 오르고 회사는 돈 많이 버니까 좋고 거기 있는 직원들 다 성과가 많이 받고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하고 모두가 좋을 수 있거든요. 옛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증권 투자는 제로섬이다? 누군가를 뺏어와야 내가 돈을 번다? 그거는 되게 단기적으로 사고 팔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투자라는 것은 결국 조금 더 기간 늘려놓고 보면 생겨나는 부가가치를 다 같이 누리는 행위잖아요. 그거를 주총 가가지고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다 잘 됐을 때 기분 좋게 대표님이 나와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앉아있는 사람 다 기분 좋고 그 분위기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내가 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의 주인의 일부라는 그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총은 진짜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주화일체 단계입니다. 주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 인생이 주식으로 얼룩지는 거죠. 얼룩진다고요? 이제 이 단계 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소비를 계획해야 됩니다. 왜냐? 물건 사는 게 재미없어지기 때문이죠. 주식이 제일 재밌어. 그 다음 취미도 시간을 내서 해야 됩니다. 계획을 짜서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3 이후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게 돈과 직결되는 거의 유일한 공부잖아요. 옛날에 국영수 공부할 때 언젠가 먼 훗날 지금 내가 공부하는 국영수가 큰 돈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언젠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식 바로 오잖아요. 바로 오기 때문에 요거는 주화일체 단계, 자발적인 공부가 가능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급자의 일간 루틴. 아침에 눈 뜨면 investing.com에 들어가가지고요 미국 증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국 뉴스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번역된 것들 쭉 보시면 됩니다. 영어를 못하셔도 investing.com에 들어가가지고 약간 번역 투가 이상하긴 한데 그거 충분히 다 가만히 돼요. 번역을 했으니까 이런 말이겠지 라고 하면서 읽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베스팅 프로 이용하셔도 되겠죠. 상급자니까. 저 프로 하면 프로만 볼 수 있는 뉴스들이 곳곳에 있던데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인베스팅닷컴 유명하잖아요. 근데 프로 구독 모델에 대해서 좀 많이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에 대해서 괜찮다는 피드백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근데 필요한 사람이 해야 좋은 거잖아요. 상급자 정도 되면 이게 필요한 사람일 거고 그 정도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우 지수, S&P 500, 나스닥 이런 지수는 당연히 확인하고 미국 주식 분위기 이런 거 파악해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채 2년물 단기금리죠, 미국채 10년물 장기금리죠, 이런 거 체크해주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금리도 채권금리로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가와 금 가격, 원달러 환율 여러 가지 지표 보시면 뉴스와 되게 직결이 되죠. 이런 뉴스가 있어서 유가가 올랐구나, 이런 뉴스가 있어서 금이 내렸구나, 이런 뉴스가 있어서 채권금리가 튀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연결지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매크로를 보는 것의 완성은요, 이 지표와 뉴스가 유기적으로 읽혀서 머릿속에서 연결이 되면 저는 다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더니 채권금리가 뛰었다, 그게 다 연결이 되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운 지표를 볼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보던 지표를 다 보고 나면 새로운 걸 계속 보려고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것들끼리, 즉 그런 거죠. 매크로에 대한 뉴스가 있고 지표가 있고 지수가 있죠. 요게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느낄 때가 되면 그것만 반복하면 되는 거지, 뭐 더 깊이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상급자 일간 루틴입니다. 자, 출근하면서 요거는 이제 기기적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TV 이제 모닝 브리프 불러봐주고요. 모닝 브리프는 앞에 막 다양한 거 나오는데 매크로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보다는 뒤에 넘어가면 기업 애널리스트 나오는 그것만 콕콕 집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상급자 일간 루틴. 자, 틈틈이 뭘 봐주면 좋냐. 자, 텔레방을 봐주는 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텔레도 진짜 이상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지 말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도권 애널리스트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직접. 이것도 사칭도 진짜 많더라. 직접 운영하는 거 들어가면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날 정리해가지고 포스팅 올려주거든요. 이거 진짜 귀한 정보예요. 근데 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 방을 어떻게 들어가요? 검색하면 됩니다. 어디다가? 텔레에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미래셋 바이오 애널리스트 김승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텔레에다가 치면 나와요. 자, 텔레에서 위에 이렇게 검색창이 있는데 미래셋 증권 이렇게만 쳐보면요,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반도체 애널리스트, 매크로 애널리스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구독자가 충분히 많다면 사칭방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게 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포스팅 보면 바로 티납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김영건님 반도체죠. 일단 눌렀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D름 가격 추이 나오죠. 그리고 뉴스 기사 공유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봐요. 뭐 사세요, 들어오세요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여기도 보면 그리고 11,000명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내용 딱 보면 딱 봐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적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직접 텔레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질의 정보를 읽고 여기는 속도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읽으시는 거 참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독립 리서치가 요즘에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금융사에 있는 리서치 센터가 아니라 그냥 개인이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으로 하는 리서치 정보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비비 리서치 뭐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독립 리서치는 어떻게 검색해요? 회사 이름을 검색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비 리서치, 레몬 리서치 이런 데도 있던데 정보 많이 없긴 없는데, 알게 되신다면 텔레방 검색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무료로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줍니다. 투자 상급자가 출근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찍 갔으면 책 좀 읽고요, 점심시간에도 읽어주고요. 어떤 책들을 읽는 것이 좋을까? 투자책 이제 아마 읽을 게 없을 거예요. 투자책은 새로운 게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보통 고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 서적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계속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캐치할 수 있는 도서들 이렇게 책방 가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 인터넷 사시지 마시고 서점 가가지고요, 요런 책 사가지고 진짜 한 달에 두세 권씩 50페이지씩 읽으면 아마 4-5권씩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왜 인터넷 사지 말고 서점 가서 사야 돼요? 개인 취향인데요, 가면 훨씬 잘 보이니까. 그러면 서점 가서 구경하고 인터넷 사도 돼요? 네, 그런 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거 너무 저희스러운 행동이잖아요. 근데 서점 최근에는 안 가서 모르겠는데 한 달 전? 그때 가보니까 연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트렌드 책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죠. 근데 그 트렌드 책도 중요하지만 평소 때 제가 서점 가라고 한 이유가요, 투자 코너에 가면 이제 볼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제 경영 쪽이랑 인문학 쪽이랑 다른 거를 되게 다양하게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훑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짜 발품 직접 팔지 않으면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최현출 대표님 책 진짜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데 그 책 읽으신 거를 인스타에 포스팅해 주시거든요. 그거 보면 진짜 바운더리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변화가 나의 투자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상급자 분들의 루틴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상급자가 장 시작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가격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거는 매매랑 절대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오면 뭘 보기 위해서냐? 혹시라도 훅 빠지는 게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인의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중에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 시작할 때 딱 보고 만약에 너무 심한 게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날은 준비
준비하고 있던 거 준비해가지고 이제 더 사야겠죠. 그래서 항상 비상금도 준비해져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혹시 박인세일 하는 기업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공시 확인 그리고 뉴스 확인 이런 거 당연히 해주면 좋은데, 이 공시는 아까 보여드렸던 카카오 증권 플러스에 내가 넣어놓은 기업의 아래 화면 그대로 내리면 뉴스랑 공시도 같이 보여주고, 또 하나의 팁은요, 아이패드에 다트 앱을 깔아두면, 이 다트는 전자공시잖아요. 여기 앱에서 또 내가 저장해놓은 기업은 알림도 보내줍니다. 내가 유심히 보고 있는 기업들에게 발생한 공시가 있다면 여기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단 알림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거는 꼭 해주는 게 좋겠죠. 여기 이제 다트 앱 들어가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 시트에서 계좌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엑셀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쭉 넣어두고 전체 내 돈이 어느 쪽에 흩어져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요, 직원들이 쓰는 직원용 전상은 엄청 화려해요. 그 좋은 기능이 진짜 많거든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많이 제공해줘요. 예를 들면 컴퓨터 여러 개 모니터에 띄워놓고 한쪽에는 종목이 깨알같이 한 300개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섹터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섹터가 약한지 어느 섹터 강해지고 있는지가 그 그림만으로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엑셀 시트에 적고 관리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시트 자체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모든 걸 다 적혀 있는 게 좋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한 시트에 적혀 있으면 내 자산 현황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이제 여기 적진 않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HTS를 깔아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여기 단계에서는 너무 좋은 방법이 됩니다. 기능이 진짜 많아요. 자,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이제 장마치면요, 보유 종목과 관심 종목 가격을 또 확인합니다. 과연 오늘 하루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왜냐, 우리는요,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기업의 시장 가치가 쌓여야 되잖아요. 즉 본질 가치가 있고, 이거를 우리는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있죠. 자, 요거의 괴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평소 때 공부를 통해서 본질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기업이 특정한 이슈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다면 요거는 엄청 긍정적인 효과를 줄 테니까 이런 걸 계속 주시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최근에 이런 거 많이 보이던데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빠지는 게 있나? 즉 매크로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투심이 많이 안 좋은 데다가 국장에 대한 것도 이미 많이 잃었죠. 그 모든 게 다 겹쳐져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은 본질 가치랑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자기 전에는요, 레포트를 읽어야겠죠. 신규 레포트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냥 네이버 증권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네이버 페이 증권이죠. 여기 들어가면 레포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인덱스 레포트는 어디서 찾아요? 네이버 증권에 안 올라오면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 현업에 있으면 FN 가이드라고 YGFN이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전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레포트를 다 모아줘요, 한 방에. 거기서 보면 엄청 찾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네이버 페이 증권을 주로 이용하되, 여기 올라온 것도 극히 일부예요. 그 나머지는 각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투자 정보 메뉴 또는 리서치 이런 메뉴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날 올라오는 거를 골라서 봐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현재 분석 중인 기업의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현재 분석 중이라는 것은 2주에 한 기업 골라가지고 그거를 2주 동안 파는 거죠. 그 한 기업을 파기 위해서 뉴스도 보고 레포트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 뜯어가지고 재무제표도 읽고 이런 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한 기업을 파고요, 그거를 보기 좋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기업은 2주에 하나씩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랑 매수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공부하는 것 중에 10개를 공부해도 하나도 사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건 완전히 다르고, 공부는 계속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야, 이건 진짜 내가 발굴한 것 같다, 와 이건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저평가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매수랑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랑 투자는 생각보다 격차가 좀 있습니다. 주식 스터디를 가입해가지고 월 1회 정도 이제 본인이 준비했던 것을 PPT로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투자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논의도 할 수 있을 거고, 그걸 들으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거나 짚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다 보면 이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심심할 때는 가치 투자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그렇게 많이 볼 필요 없고, 매크로 관련된 거 아마 그렇게 많이는 안 보실 거고요. 이제 가치 투자 관련된 영상들 반복해서 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자, 월간 루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급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종목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상대적인 매력도를 고려해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개 정도,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들은 게 한 7개 되잖아요. 이거랑 그리고 이번에 내가 발표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이 한 개랑 모든 거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싶은 것 한 10개 정도만 추려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이걸 하나를 팔고 심지어 새로 담고 싶을 만한
종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좋은 애는 잘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게 계속 나오지만 내가 이 10개의 슬롯에 넣을 수 있는 친구를 찾아서 계속 공부를 해주는 것, 이게 상급자가 해야 될 역할이 되겠죠. 만약에 이걸 빼고 살 만큼 이번 기업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 매매를 실행을 해주고요. 반드시 빼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매매 이유를 매매 일지에 상세하게 한번 적어봅니다. 엄청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기업을 다 팔고 이걸로 바꾼 이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도 다 적어보시면 엄청 귀한 자원으로 남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월간 루틴,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는 겁니다. 한 달이 끝났기 때문에 지난 달에 내가 어떤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이걸 적고요. 자, 누적 입금액 대비 누적 수익률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잔고 화면을 보다 보면요, 내가 그동안 총 얼마나 넣었는지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총 얼마를 벌었는지 은근히 찾기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들의 평가손익만 잘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몇 월에 내가 얼마를 넣었고 얼만큼 돈을 벌었고 이걸 계속 누적을 기록해 주시면 아, 내가 돈을 벌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강하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월간이잖아요. 현금 흐름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도 배당을 주고 채권도 이자를 주고 리츠도 요새 월 배당을 막 줍니다. ETF도 분배금이 막 나오고 RP 이자까지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메뉴 중에 거래 내역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보고 전달에 있었던 것 중에 내가 빠진 게 없는지 그걸 전부 다 기록해 줍니다. 왜냐면 이건 기록 안 하면요, 나중에 다 까먹습니다. 집계도 안 돼요. 심지어 배당 수익이 몇 프로 받았는지도 집계 하나도 안 됩니다. 그걸 진짜 잘 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기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장이 엄청 안 좋았을 때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종목이 나뉘어져 있고 자산이 배분되어 있으면 그 쪼그라드는 게 전체 영향을 거의 안 주는 것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계속 이런 현금 흐름을 주기 때문에 이런 현금 흐름을 내가 한 달 동안 얼만큼 받았는지를 집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써도 되는 거고 그대로 재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또는 손실이 났어도 배당이라고 하는 친구가 메꿔주는 게 얼마인지 이게 정확히 다 보이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기록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록도 자동화하는 코딩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기록하는 게 나아요. 한 달에 한 번 손으로 다 기록하다 보면 손에 익을 거예요. 아, 이 ETF는 매달 64만 원을 주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니까 그게 다 상급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간 루틴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총 얼마를 벌었는지 누적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줍니다. 연초에 잔고가 얼마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내가 1년 동안 총 얼마를 부었는지 그걸 고려해 가지고 연말에 절대 수익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계산해 가지고 복리 뭐 이런 거 다 적용해 줄 필요 없이 올해 내가 얼만큼 벌었는지 이거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있는 돈이 내가 넣은 돈인지 불어난 건지 진짜 집계 안 되기 때문에 잘 계산해 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집계를 해주신 후에 그 돈의 일부를 깔끔하게 수익 소비해 주는 겁니다. 케이크 사 먹고 정말 맛있다고 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식당도 찾아가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샴페인도 먹고 이런 거를 수익 소비로 해주는 거죠. 그때그때 번 돈에 맞게요.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건 투자자 연말 모임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은데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될 겁니다. 나랑 비슷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 공감,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내가 새로운 투자법을 찾아 헤맬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투자 실패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 방법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실패를 하거든요. 배당도 투자를 막 한참 하다가 막 슈드를 사는 거죠. 슈드 요새 또 안 좋거든요. 슈드 안 좋네. 미국 주식으로 넘어갔다가 미국 주식 갔다가 아니네. 한국이 다시 올라가네. 한국 주식으로 와서 같이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대부분 엇박자 타게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를 찾아가지고 그 투자 방법을 쭉 지속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들이 수반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초급, 중급, 상급 투자자분들의 새해 루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투자 계획 세우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상급자로서. 다 하고 있진 않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별로 안 먼 것 같은데?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거 맞아요. 약간 아까 무슨 생각했냐면 초급자에서 머물고 싶다. 이해합니다. 저도 말하면서 이거 공감되는 사람 있을까? 이거 하면 하루 다 갈 것 같은데. 진짜 하루 다 가니까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초급자에서 머물고 싶다. 저는 작년에 투자 공부나 이런 거 진짜 많이 해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 언제 반성을 했냐면, 제가 그 MC 보는 채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진짜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는 의식적으로 그런 트렌드를 좀 쫓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진짜 좋은 가이드,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좋은 책, 정말 좋은 채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댓글에 공유를 주시면 많은 분들이 참고해가지고 계획 짜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5년 올 한 해 투자자로서 조금 더 성장하고 또는 새로운 투자자로 거듭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구미 TV